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고 정전이 되었을 때 어둠 속에서 하민 씨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촛불을 켜자 흔들리는 빛 속에서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진지한 눈빛, 그리고 욕망으로 타오르는 눈빛. 지은 씨 키스해도 될까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삭였어요. 제가 지은 씨를 아프게 할까봐 무서워요. 제가 너무 커서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새벽 5시에 눈을 뜬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몸이 깨어 있는데 이건 20회 넘게 반복된 습관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옆에 누운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고 나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난다. 사실 남편은 내가 옆에서 뭘 하든 깨지 않는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본다. 55세.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 기미가 생겼으며 머리카락은 반백이 섞여 있다. 나는 머리를 대충 빗고 옷을 입었다. 누가 나를 보겠는가. 남편은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님들은 설렁탕만 본다. 집을 나서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 가게 가.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응. 그게 전부였다. 조심해, 힘내, 그런 말은 없었다. 가게까지는 걸어서 10분인데 새벽 공기는 차갑고 거리는 조용했다. 나는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면서 익숙한 기름 냄새를 맡았다. 20년을 맡은 냄새였다. 이제는 이 냄새가 내 몸에 배어서 샤워를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에 물을 올렸다. 도가니뼈를 넣고 양지를 넣고 불을 올리자 김이 피어오르고 주방은 금세 뜨거워졌다. 나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휘젓기 시작했는데 손목이 욱신거렸다. 이 일을 20년 넘게 해서 손목에 관절염이 왔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수술하면 2달은 일을 못하는데 그럼 누가 가게를 돌리겠는가.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나는 웃으며 인사했는데 이 웃음도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진짜 웃는 건지 가짜로 웃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손님은 설렁탕 하나를 주문했고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다. 고기를 썰고 파를 뿌리고 내왔다. 손목이 쑤시고 허리도 아팠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고통이 익숙하다는 거였다. 아프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했다. 아프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그냥 투명 인간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몰려들었다. 나는 혼자서 주문을 받고 국을 끓이고 그릇을 나르고 계산을 하고 설거지를 했다. 직원이 없어서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 한 달 전에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힘들어요 하고 그만뒀고 그 후로 구인 광고를 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목은 더 아팠으며 허리는 더 쑤셨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남편은 집에서 TV만 보는데 나는 왜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남편은 가게 일을 거들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피곤하다, 몸이 안 좋다, 그런 핑계를 대며 집에만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같이 일하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너 혼자 해도 되잖아라고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나마 번 돈도 남편이 가져갔다. 술값, 담배값,
그리고 알 수 없는 용돈.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하면 남편은 화를 냈고 소리를 지르고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주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다. 모든 게 끝나자 밤 8시가 넘었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잠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다. 집에 가면 남편이 밥 차려줘라고 할 텐데 나는 피곤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응. 나는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다. 요즘 남편은 거실에서 잤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나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돈 버는 기계가 되었을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눈을 감았고 꿈속에서도 나는 설렁탕을 끓이고 있었다. 구인 광고를 다시 낸 지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다. 저 설렁탕집 알바 구한다는 거 봤는데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네, 맞아요. 언제 면접 가능하세요?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나는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다. 좋아요. 그럼 지금 오세요. 30분 후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는 180cm쯤 되어 보였고 어깨가 넓었다.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수수했고 눈빛도 선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김하민입니다. 나는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고 우리는 카운터 앞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는 이력서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이력서를 보니 공사 현장, 배달, 식당 등 여러 일을 전전한 흔적이 보였다. 일이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힘든 일은 익숙해서요.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주방일이라 더럽고 뜨겁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실함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당장 사람이 필요했고 그는 일이 필요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아침 6시까지요. 감사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하민은 정확히 6시에 도착했다. 나는 그에게 앞치마를 건네고 주방을 보여줬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요. 손님 그릇 치우고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일단 그것부터 익숙해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나는 국물을 끓이며 가끔 그를 훔쳐봤다. 그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놀림이 빨랐고 정리도 깔끔했다. 첫날 하민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시키는 일만 했고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했다. 나는 그런 그가 편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피곤하다. 하지만 하민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주방에 안정감을 줬다. 이틀째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이 되자 하민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였다. 그릇을 준비하고 물을 따르고 테이블을 닦았다. 나는 그를 보며 놀랐다. 이틀 만에 벌써 가게의 흐름을 파악한 것이다. 사흘째 하민은 내가 무거운 냄비를 들려는 걸 보고 재빨리 다가와 대신 들어줬다. 제가 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왠지 낯설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하민이 없는 주방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알아서 했다. 국물이 끓어 넘칠 것 같으면 먼저 불을 줄였고 식자재가 떨어지면 미리 알려줬다. 그리고 가끔 내가 힘들어 보일 때면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다. 사장님, 좀 쉬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힘들어? 괜찮아? 그런 질문조차 없었다. 나는 그냥 일하는 기계처럼 존재했다. 하지만 하민은 달랐다. 그는 나를 사람으로 봐줬다. 피곤해하는 사람, 쉬어야 하는 사람, 배려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는 조금씩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에 나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민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넓은 어깨, 곱게 선 허리, 단정하게 말아올린 앞치마 끈. 나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설거지할 때 어깨가 움직이는 모습, 물기를 털 때 팔뚝의 근육이 도드라지는 모습. 그때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사장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흔들었다.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는 미소 지으며 다시 설거지를 했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뭐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55세 기혼 여성이다. 남편이 있고, 가게가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 15살이나 어린 남자 직원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 걸까? 아니, 그보다 나는 지금 여자로 살아있는 걸까? 나는 거울을 보러 일어났다. 어두운 방 안에서 희미하게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하민과 함께 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동시에 그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미 그가 와 있었고 그가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님이라고 인사할 때마다 나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가 옆에 서 있으면 은은한 비누 향이 났고 그 향기가 주방 안기름 냄새와 섞여 묘하게 내 감각을 자극했다. 그가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릴 때면 팔뚝의 핏줄이 도드라졌고 앞치마 끈을 묶을 때 드러나는 목덜미에 땀방울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나는 점점 더 그를 보게 되었다.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시선이 저절로 그에게 갔다. 그가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 설거지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릴 때의 여유로운 표정, 손님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였고 어느새 나는 그가 출근하기를 기다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에 우리는 함께 주방에서 김치를 썰고 있었다. 나는 도마 앞에서 배추김치를 썰고 하미는 내 옆에서 물을 썰었다. 주방은 좁아서 우리의 팔꿈치가 가끔 스쳤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점점 그 접촉이 의식되기 시작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땀에 젖은 팔의 촉감이 내 피부에 남았다. 사장님, 이 정도면 될까요? 하민이 썬 물을 보여줬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는데
우리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웠다. 그의 얼굴이 바로 옆에 있었고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나를 보고 있었고 그 시선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도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네, 좋아요. 나는 겨우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렸다. 저녁 무렵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 가봤자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을 테고 나는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것이다. 그러자 하민이 말했다. 그럼 제가 뭐 하나 해드릴게요. 간단하게요. 나는 손을 저었지만 그는 이미 주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10분 후 그는 따끈한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내 앞에 놓았다. 드세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그 찌개를 먹으며 눈물이 날 뻔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차려준 게, 누군가 고생했다고 말해준 게. 하미는 내 맞은편에 앉아 함께 찌개를 먹었다. 우리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밥을 먹어온 사람들처럼. 맛있어요. 내가 말했다. 다행이네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남자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여자로서 느끼는 욕망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죽어있던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고 그 감각은 두렵지만 동시에 너무나 달콤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편의점 앞에서 멈춰섰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이 살아있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여자였다. 그날 저녁은 유독 손님이 많았다. 회식으로 보이는 남자들 6명이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은 이미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손님은 손님이니까 자리로 안내했다. 설렁탕 6개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야, 이게 뭐야? 국물이 미지근하잖아. 취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황급히 나갔다. 죄송합니다. 바로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하지만 남자는 일어서서 테이블을 쾅 쳤다. 바꿔? 장사를 이따위로 해? 돈 받을 자격이 있어?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내가 말하려는데 남자가 그릇을 집어던졌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손님들은 숨을 죽였고 가게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때 하민이 주방에서 나왔다. 그는 침착하게 남자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손님, 진정하시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남자는 하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뭐야, 너 알바생 주제에 나대네. 손님, 사장님께 사과하시고 나가주세요. 하민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남자는 화가 난 듯 하민의 가슴을 밀쳤다. 야, 이 새끼야, 너 한 대 맞고 싶어? 하지만 하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 남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지금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혀를 차고 동료들과 함께 가게를 나갔다. 문이 닫히자 하민은 즉시 빗자루를 들고 깨진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를 도왔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우리는 조용히 가게를 정리했다.
바닥을 닦고 그릇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았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하민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가 나를 지켜줬다는 것, 그가 나를 위해 그 취한 남자 앞에 섰다는 것. 정리를 마치고 나는 카운터 뒤 찬장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하민 씨, 한 잔해요. 나는 그에게 잔을 건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소주를 따랐다. 오늘 고마워요. 내가 먼저 말했다. 하민은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이에요. 사장님이 다치실 뻔했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이 따갑고 뜨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하민 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돈이 필요해서요. 부모님 빚을 갚아야 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셨고 어머니는 병원에 계세요. 제가 벌어야 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40대 초반의 남자가 여전히 부모의 빚을 갚으며 살고 있다는 게 가슴이 아팠다. 힘드시겠어요. 내가 말하자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힘들죠. 근데 어쩌겠어요. 제 부모님인데. 그는 소주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다. 그래도 요즘은 괜찮아요. 여기서 일하는 게 좋거든요. 왜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를 똑바로 봤다. 사장님이 좋아서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눈빛이 나를 관통했고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사장님은 힘든 일을 혼자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웃으시고 저는 그런 사장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남자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자로서의 나를. 하민이 온 지 2달이 지나자 가게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손님들이 늘었다. 예전엔 점심시간에만 바빴는데 이제는 저녁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하민의 친절한 응대와 성실한 태도가 입소문을 탄 것이다. 여기 알바생 정말 친절하더라. 국물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런 말들이 인터넷 리뷰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손님은 더 늘어났다. 나는 하루 종일 국물을 끓이고 고기를 썰고 그릇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아니,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하민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점점 더 호흡이 맞아갔다. 내가 국물을 끓이면 하민은 고기를 썰었고 내가 주문을 받으면 하민은 그릇을 준비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그 무언의 교감이 주방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는 매출을 계산했다. 한 달 매출이 예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나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계산했지만 숫자는 그대로였다. 하민 씨, 이거 봐요. 나는 장부를 그에게 보여줬다. 매출이 이렇게 올랐어요. 하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장님 덕분이죠. 사장님 음식이 맛있으니까요. 아니에요. 하민 씨 덕분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하민 씨가 없었으면 저 혼자 이렇게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내 눈을 봤다. 우리 둘이 함께 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 말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리 둘이 함께, 그 단어가 내 안에서 울렸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자 남편이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소파에 앉았고 남편은 내 앞에 섰다. 요즘 가게 잘 된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손님이 많이 늘었어. 그럼 돈도 많이 벌었겠네. 남편의 눈빛이 변했다. 통장 내놔. 나는 움찔했다. 왜? 왜긴 뭐가 왜야?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잖아.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지. 남편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 돈은 가게 운영비야. 재료비도 내야 하고, 하민 씨 월급도 줘야 하고. 하민? 그 알바생? 남편이 비웃었다. 알바생한테 월급을 얼마나 주길래 통장을 못 내나?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요즘 이상해. 맨날 늦게 들어오고 화장도 하고. 혹시 그 새끼랑 뭐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벌떡 일어섰다. 하민 씨는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야. 그 사람 덕분에 가게가 잘 되는 거라고. 남편은 코웃음 쳤다. 직원? 너 지금 직원한테 반한 거 아니야? 나이 50 넘어서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 말에 나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당신은 뭐 했어? 가게 일 한 번이라도 도와줬어? 맨날 집에서 TV만 보면서 내가 힘들게 번 돈 쓰기만 했잖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남편이 내 팔을 잡아당겼다. 통장 내놔. 안 그러면 가게 문 닫게 만들 거야.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이혼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 남편은 멈칫했고 나도 놀랐다. 하지만 나는 다시 말했다. 이혼하자.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남편은 잠시 멍하니 나를 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이혼? 좋아. 근데 위자료는 각오해야 할 거야. 가게도 반은 내 거고.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다. 좋아. 그렇게 하자. 남편은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렵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나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혼을 말한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다. 집에 있기가 싫었다. 남편은 나를 보지도 않았고 나 역시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았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자 익숙한 공간이 나를 반겼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도가니뼈를 넣고 불을 켰다. 김이 피어오르고 주방이 따뜻해졌다. 1시간 후 하민이 도착했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그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잠이 안 와서요. 하민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제 남편이랑 싸웠어요. 하민은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섰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하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비록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나는 더 이상 그 냉랭한 결혼 생활 속에서 죽어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는데 하민이 말했다. 사장님, 오늘 제가 소주 살게요. 한잔 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가게 안 테이블에 마주 앉아 소주를 따랐다. 하민은 잔을 들어 말했다. 사장님, 힘내세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나는 잔을 부딪히고 소주를 마셨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은 조금씩 풀렸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을 마셨다. 그러다 하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도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그를 봤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결혼도 못했고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유는 제 몸 때문이에요. 몸?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게 너무 커서요. 보통 남자들보다 훨씬. 20살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가 무섭다고 도망갔어요. 아프다고 무리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후로도 몇 번 만남이 있었지만 다 똑같았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하다가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다들 무서워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고통이 느껴졌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사랑도, 결혼도, 가족도. 그냥 혼자 살기로 했어요. 부모님 빚이나 갚고 조용히 살다 가자고. 하미는 눈을 들어 나를 봤다.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근데 사장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저는 사장님이 좋아요. 여자로서 좋아요. 그의 고백에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저 때문에 사장님이 아프거나 무서워하실까봐 그게 두려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으로 갔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하민 씨.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저는 안 무서워요. 그리고 저도 하민 씨가 좋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쏟아졌다. 하민은 천천히 일어나 나를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요, 사장님. 다 괜찮을 거예요. 그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나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데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가게 안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당황해서 주춤거렸고 하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여기 있어요. 그의 손이 어둠 속에서 내 팔을 잡았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촛불 찬장에 있을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민이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찬장을 뒤져 촛불 몇 개를 찾아냈다. 성냥으로 불을 붙이자 주방이 은은한 촛불빛으로 물들었고 그 흔들리는 빛 속에서 하민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땀에 젖은 이마, 진지한 눈빛, 그리고 촛불에 반사되는 입술. 비가 너무 세요. 오늘은 집에 못 가시겠어요? 하민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나는 시계를 봤다. 밤 10시. 집에 가봤자 남편과 마주칠 뿐이고 나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민과 함께 있고 싶었다. 괜찮아요. 여기서 좀 있다가 갈게요. 나는 말했다. 하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 여기 있을게요. 사장님 혼자 두고 못 가겠어요.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촛불이 우리 사이에서 흔들렸고 그 빛이 하민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빛이 나를 보고 있었고 나는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다. 지은 씨, 하민이 조용히 불렀다. 언제부턴가 그는 나를 이름으로 불렀다. 네. 나는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제가 지은 씨를 좋아한다고,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한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있겠는가. 저는 진심이었어요.
하민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뜨거웠다. 지은 씨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지은 씨 웃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지은 씨가 힘들어 하시면 저도 괴로워요. 이게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은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지은 씨를 안고 싶고, 지은 씨를. 그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저도요, 저도 하민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하민 씨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어요. 그 순간 하민의 눈빛이 변했다. 거기엔 욕망이 있었고, 절제하려는 이성이 있었고, 그리고 나를 향한 뜨거운 감정이 있었다. 하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다. 지은 씨 키스해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깊어졌고 격렬해졌다. 하민의 입술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했고 그의 혀가 내 입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작은 신음을 흘렸다. 우리는 한참을 키스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뜨거워졌다. 하민이 나를 들어올려 소파로 옮겼고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다. 지은 씨, 정말 괜찮으세요? 하민이 내 귀에 속삭였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를 간지렸다. 제가 지은 씨를 아프게 할까봐 무서워요. 제가 너무 커서요. 나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하민 씨를 믿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하민은 천천히 내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단추가 풀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내 피부에 닿았고 동시에 하민의 뜨거운 시선이 나를 훑쳤다. 블라우스가 벗겨지고 브래지어가 드러났을 때 하민은 잠시 멈춰 나를 바라봤다.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55세의 몸이 아름답다니. 하지만 하민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내 브래지어 끈을 풀었고 내 가슴이 드러났다. 하민의 손이 내 가슴을 감쌌을 때 나는 몸이 떨렸다. 얼마나 오랜만인가.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만진 게. 하민은 입술로 내 목덜미를 합고 쇄골을 따라 내려가고 가슴에 입을 맞췄다. 나는 참았던 신음을 흘렸고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하민 씨,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얼굴을 들어 나를 봤다. 그의 눈빛은 욕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지은 씨도 벗겨줄래요? 하민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셔츠가 벗겨지자 그의 넓은 가슴과 탄탄한 복근이 드러났다. 촛불빛 아래 그의 몸은 조각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가슴을 만졌고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하민이 나를 소파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탔다. 그의 무게가 나를 눌렀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정감이 들었다. 그는 내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벗겼다. 나는 완전히 벌거벗은 채 그 앞에 누워 있었다. 부끄러웠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다. 하민도 바지를 벗었고 그의 것이 드러났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정말 컸다. 그가 말한 대로였다. 보통 남자들보다 훨씬 컸고 그것은 이미 단단하게 서 있었다. 나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다. 저게 들어올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다. 저것으로 채워지면 어떤 느낌일까? 무서우세요? 하민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놀랐을 뿐이에요. 천천히 하면 괜찮을 거예요. 하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내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먼저 들어왔다. 하나, 그리고 둘. 그는 내 안을 천천히 넓히며 준비시켰다. 물이 많이 나왔네요. 그가 속삭였고 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돌렸다. 지금 할게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하민이 말하고 천천히 자신의 것을 내 입구에 댔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밀어넣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팠다. 너무 컸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괜찮으세요? 하민이 계속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해요. 조금 더 들어오고 또 조금 더 들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들어왔을 때 나는 신음을 터뜨렸다.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소리였다. 내 안이 가득 찼다. 너무 가득 차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움직일게요. 하민이 말하고 천천히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리듬이 생겼다. 나는 그의 등을 긁으며 신음했고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더 깊이 들어왔다. 고통은 점점 사라지고 쾌락만 남았다. 내 안 깊은 곳이 자극받고 몸이 떨리고 정신이 흐려졌다. 하민 씨 좋아요. 나는 중얼거렸고 그는 더 빠르게 움직였다. 촛불이 흔들리고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천둥이 쳤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하민의 숨소리와 신음소리, 그리고 우리 몸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절정이 다가왔다. 몸이 경직되고 눈앞이 하얘지고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민도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고 그의 뜨거운 것이 내 안에 쏟아졌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얽혀 있었다. 숨을 고르고 서로를 안고 여운을 느끼며 하민이 조심스럽게 빠져나왔고 나는 공허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충만함도 느꼈다. 나는 다시 채워졌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내 안이 마침내 채워졌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너무 아프지 않았어요? 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하민은 나를 꽉 안아줬다. 우리는 소파 위에서 서로를 안은 채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젊어졌고 하민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나는 알았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정말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생기가 돌았고 볼에는 홍조가 감돌았다. 나는 립스틱을 발랐다. 오랜만이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나를 보며 비웃었다. 화장까지 한 해 누구한테 보여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남편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일주일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게가 결혼 후에 만든 거라면 남편 측에서 절반을 요구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절반을 주더라도 이혼하고 싶어요.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사인해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비웃었다. 진짜 이혼하려고? 넌 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잘 살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나는 돌아섰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되었다. 가게의 절반과 집을 남편에게 넘겼다. 남는 건 가게의 절반과 약간의 예금뿐이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작은 원룸을 구해 이사했다. 짐이 많지 않아서
이사는 금방 끝났다. 하민이 도와줬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구를 배치하고 청소까지 해줬다. 사장님,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하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고 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아니, 지은 씨. 이제 사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하민 씨. 가게는 여전히 잘 되었다. 하민과 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손님들은 우리의 밝은 에너지를 느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졌네요. 사장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그런 말들이 들려왔다. 나는 그 말들이 기뻤다. 내가 달라졌다는 것, 내가 행복해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하민과 나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았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지은 씨, 하민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랑 정식으로 사귀어 주실래요? 나는 그를 보며 웃었다. 우리 이미 사귀는 거 아니었어요? 하민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제대로 고백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네, 좋아요. 사귀어요. 하민은 나를 안아줬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별을 보며 바람을 느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그날 밤 나는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55세다. 이제 막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설렌다. 하민과 함께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정리하고 밝은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가게로 가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이 따뜻했다. 가게 문을 열자 하민이 이미 와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은 씨.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가볍게 키스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하민 씨. 우리는 함께 주방으로 들어갔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불을 켰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는 국자를 들고 국물을 휘저으며 생각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여자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은 씨, 오늘 국물 맛 정말 좋은데요? 하민이 맛을 보며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끓이니까 당연하죠. 그날도 우리는 함께 설렁탕을 끓였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지금 살아있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잘 들었다고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